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부부. 그런데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작은 아파트에 사는 박명수 씨 72살 그리고 그의 아내 김영희 씨 70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5년째입니다.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둘만의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남편 명수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시게요? 추운데. 미선이 만나러 가야 해. 아내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 미선이가 누구지? 여보, 미선이가 누군데요? 미선이 말이야. 내가 가봐야 해. 남편은 외투도 안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영희 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영하 10도예요. 외투라도 입으세요. 아, 그래. 남편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했습니다. 미선이한테 가봐야 해.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남편 주변에 미선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없고, 친구 중에도 없고, 직장 동료 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선이가 누군지 좀 말해줘요. 미선이 말이야. 내가 가봐야 해. 남편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겨우 말려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미선이 어디 갔어? 미선이 만나러 가야 해. 미선아, 미선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다가도 텔레비전 보다가도 남편은 끊임없이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영희 씨는 걱정이 되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영희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과거의 특정 기억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담긴 기억일수록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자꾸 찾으시는 미선이라는 분도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영희 씨는 물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미안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미안함? 그리움? 영희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미선아. 영희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미선이는 누구인가?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여자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영희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이 사람에게 자신이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니.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어야 했던 걸까? 결혼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결혼 후에?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미선이 어디 갔어? 내가 가봐야 하는데. 여보, 미선이가 누군데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미선이 말이야, 학교에. 학교. 영희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교요? 무슨 학교요? 학교. 우리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중학교로 옮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선이는 학교 관련 사람, 직장 동료, 학부모, 아니면 영희 씨는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단서를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가야 해. 늦으면 손이 안 잡혀. 손? 무슨 의미일까? 어느 날 새벽, 영희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물이 너무 깊어. 네? 손이 닿지 않아. 조금만 더. 남편은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추워요. 미선이 찾아야 해. 나중에 같이 찾아요. 이리 와요. 영희 씨는 남편을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가려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미선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투에는 사랑보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슬픔보다는 죄책감이, 그리움보다는 미안함이.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봐야겠다고. 미선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희 씨는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서랍장 밑바닥, 창고에 쌓아둔 상자들. 먼저 남편의 명함첩을 찾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명단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김미숙, 이미영, 박미라. 미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일까? 아니면 학부모? 영희 씨는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컬러 사진,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들. 영희 씨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야외 활동 사진 같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1975년 6월 5학년 2반. 1975년 남편이 25살 때였습니다. 첫 발령을 받아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영희 씨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영수, 그리고 5학년 2반 김미선. 미선. 영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미선이를 찾았다.
사진 속 미선이는 1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깔끔하게 묶은 머리, 평범해 보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은 왜 이 아이를 5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걸까? 영희 씨는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습니다. 다른 사진들, 옛날 수첩들, 낡은 서류들. 하지만 미선이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신문 스크랩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체 사진 한 장뿐. 영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미선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영희 씨는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보세요. 남편은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 남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여보, 이 아이가 미선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학년 2반. 내 반 아이였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 내가 못 구했어. 못 구했다고요? 물에 빠졌어. 내가 못 잡았어. 남편은 계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웃는 얼굴.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다음 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연 갔었어. 네? 7월이며 혼자 갔었어.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매년 7월 말이면 어딘가 다녀오던 것. 미선이한테요? 응. 미안하다고 말하러. 혼자서요?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부끄러워서. 내가 못 지켰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짐. 너무나 무거웠을 그 짐. 물.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여보,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더운 여름에. 1975년이요? 응. 그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영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여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영희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옛 동료를 찾기로 했습니다. 1975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사람. 남편의 옛날 수첩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광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명수 선생님 아내입니다. 아, 명수 선생.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혹시 김미선이라는 학생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이광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1975년 여름. 저수지 사고. 명수 선생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저희 남편이 치매에 걸렸는데 자꾸 미선이를 찾아요. 그래요. 그럴 만도 하지.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네요. 자세한 건 미선이 가족을 찾아보세요.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연락처는 모르지만 하늘공원 묘지에 미선이가 묻혀 있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오더군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덤? 그렇다면 미선이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50년 동안 죽은 아이를 기억하며 살았던 겁니다.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선이 무덤을 찾아가야겠다고. 남편과 함께.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며칠 후 영희 씨는 남편을 차에 태웠습니다. 여보, 오늘 미선이 만나러 가요. 정말. 미선이 어디 있어? 제가 찾았어요. 같이 가요. 남편은 순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수원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하늘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영희 씨와 남편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묘비. 김미선 지묘. 1964년 3월 5일생. 1975년 7월 22일 별세. 11살에 세상을 떠난 아이. 영희 씨는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무덤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선생님이 왔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선생님이 못 구해줘서 손이 안 잡혔어. 물이 너무 깊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영희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아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가 돌아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혹시 박명수 선생님이세요? 여성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선이 언니예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 언니? 매년 이맘때면 동생 보러 와요. 그런데 오늘 박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미경 씨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보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미선이 언니예요. 기억하세요? 남편은 흐릿한 눈으로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언니. 네, 선생님. 미경 씨는 천천히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미선이가 남긴 말이 있어요.
영희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경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미선이 구조됐었어요. 네? 영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구조됐다고요? 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속에서 미선이를 밀어 올려 주셨대요. 그래서 다른 어른들이 미선이를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겼고 미선이는 일주일 더 살았어요. 영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요? 네, 처음 사흘은 의식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미선이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아빠는 밖에서 기도만 하셨고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미선이가 눈을 떴어요. 처음엔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죠. 엄마가 미선아 엄마야 하니까 미선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 했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뛰어 들어오셔서 미선이 손을 잡고 미선아 아빠다. 아빠 목소리 들려? 하셨어요. 미선이가 눈물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왔죠. 기적이라고 했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선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네,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대요. 처음엔 자기 이름도 헷갈려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도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물었어요. 언니, 나 물에 빠졌었어? 제가 응, 그런데 이제 괜찮아 했죠. 그랬더니 미선이가 미경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미선이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은 괜찮으시대 하니까 미선이가 울더라고요. 다행이다. 선생님 다치셨으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하면서요. 엄마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셨대. 선생님이 너를 위로 밀어 올려 주셨대. 선생님 덕분이야. 그랬더니 미선이가 웃었어요. 아파하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저 알아요. 선생님 손 느껴졌어요. 물속이 깜깜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밀어 올려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목소리도 들렸어요. 괜찮다고. 미경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에요. 미선이가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편지 쓰고 싶어. 엄마가 공책이랑 연필 가져다 줬죠. 미선이는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끝까지 다 썼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썼나요? 미경 씨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봉투. 이게 그때 미선이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께 드리려고 50년 동안 간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미경 씨가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을 대신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 영희 씨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저 미선이에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물속에서 선생님이 저를 밀어 올려주신 거 기억나요. 선생님 손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괜찮아 하신 것도 들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잘한다고 해주셔서 저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이 항상 웃어주셔서 저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가족들 다시 만났어요. 선생님 평생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미선이가. 영희 씨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미선이는 저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 이야기도 하고 5째 날에는 친구들이 문병을 왔어요. 병원에서는 어린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대요. 친구 셋이 왔어요. 영숙이, 정희, 순이. 미선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가져온 꽃을 보고 너희가 제일 좋은 친구들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친구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미경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6째 날, 미선이가 점점 약해졌어요. 말도 힘들어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서 각오하세요 하셨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미선이 곁에 모두 모였어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오빠. 미선이는 우리를 한 명씩 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니, 오빠 나 잘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선이가 저한테만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 꼭 전해줘. 선생님 고맙다고. 선생님 최고라고. 선생님이 나 구하려고 했다고. 다 알아. 선생님 덕분에 언니, 엄마, 아빠 다시 볼 수 있었다고. 그게 미선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선이가 그렇게 네, 선생님. 미선이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끝까지 선생님께 감사했어요. 미경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행복하게 떠났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드는 것처럼. 선생님. 미경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괴로우셨죠? 50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죠?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미선이는 선생님 덕분에 구조됐어요. 미선이는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을 더 살았어요. 그 일주일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미선이는 선생님께 고맙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영웅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는 울음, 용서받는 울음, 자유로워지는 울음. 영희 씨도 미경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셋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미선이가 용서했어요. 아니, 미선이는 처음부터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미선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미경 씨가 사진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선생님도 미선이 사랑한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미선이가 괜찮아요? 선생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미선이와 함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미선이한테 약속했던 걸 50년 만에 지킬 수 있었어요. 영희 씨가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세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선아 안녕. 미선아 고마워. 미선아, 사랑해.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이제 편안하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미선이 어디 갔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고맙다고 했지. 네, 그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편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 씨와 남편은 이제 미경 씨와 함께 미선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선아, 우리 또 왔어. 선생님이랑 선생님 부인이랑 언니랑. 남편은 무덤 앞에서 웃습니다. 미선이 일기장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놓아둡니다. 미선이가 좋아하던 꽃. 영희 씨도 웃습니다. 미경 씨도 웃습니다. 슬픔이 아닌 평화. 미안함이 아닌 감사. 어느 날 남편이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미선이 찾아줘서 이제 마음이 편해. 50년 동안 무거웠는데 이제 가벼워졌어.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응, 한계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치매는 때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고통을 치매가 되어서야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박명수 선생님은 50년 동안 미선이를 기억했습니다. 구하지 못한 제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미선이를 구했습니다. 미선이는 일주일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미선이는 그날 바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미선이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일이 사실은 성공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 줬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서 함께 치유받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치유받는 가족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